예,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4월 27일, 28일 양일간 예상 시작할 거고요. 예, 주중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금요일 아침 9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비가 좀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뭐 내일은 뭐 말단한 예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주로의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비가 주중에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편성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분도 아마 좀 늦게 보신 분 같아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편성 강도를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전문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이것만 정확하게 꿰차고 있어도 사실 거의 뭐 예상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그만큼 예상이 어려운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황영조 선수가 있죠. 황영조 선수가 있는데 키가 168에 뭐 인터넷 보니까 56kg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황영조 선수의 그가 마라톤 선수죠. 마라톤 선수.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 있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칼로이스를 좀 많이 비교해 드렸었는데, 우사인 볼트를 비교할까요? 우사인 볼트를 비교하면 이 친구 이 선수는 190 몇 센치죠? 195에 94kg 이렇게 나간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칼로이스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자, 이 황영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단거리를 뛰어요. 단거리를 우사인 볼트랑 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체형입니다, 체형. 기본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능력을 배제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능력은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황영조 선수와 우사인 볼트의 선수의 어떤 체형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사인 볼트 선수가 마라톤을 뛴다고 황영조 선수랑 마라톤 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반대로 황영조 선수가 우사인 볼트하고 100m를 뛰면은 결코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 삼척 근덕 출신이죠. 근덕 출신. 맹방 해수욕장이 있는데, 제가 당시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딴 이후에 좀 자주 거기 지인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갔어요. 그 맹방 해수욕장 근처에 갔더니 그 당시에 프랭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 근데 당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래요. 해녀 출신이고, 그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황영조 선수가 앞뒤 가슴이 넓을 때 폐활량이 크답니다. 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기본은 체형이라는 겁니다. 체형에서 오는 먼저 얘가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건지 단거리를 뛸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죠.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10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사인 볼트 선수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죠. 순간적인 폭발을 내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기억하시나요? 장재건 선수 같은 경우 200m, 뭐 400m 이런 단거리만, 그 등치 큰 선수가, 체형을 갖고 있는 선수가 왜 단거리만 뛰겠어요? 이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단거리를 뛴다 그러면, 황영조 선수가 단거리를 뛴다 그러면 그게 통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체형에서 오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복귀하는 예상가들은 안 그렇죠. 무조건 뭐 체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능력.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평선 강도를 좀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요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요렇게 체형에서 오는 능력, 쟤는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잠재력이죠. 잠재력. 제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 한 2년 전인가요? 독도지기에 대해서 쓴 기억 나십니까? 올해를 빛낼 말 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두 마리씩, 국산마 2마리, 외산마 2마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마 독도지기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도지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었죠. 최근에 또 문성혁 기수인가요? 타고 장거리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비전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저 마필은 장거리까지 무난히 뛸 수 있는 마필이다. 이제 1군 이제 첫 도전하죠 이번 주에. 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기본은 체형을 갖고 제가 얼마큼 뛸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센 말이냐 약한 말이냐 그걸 따지는 게 평선 강도겠죠. 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평선 강도를 할 때 물론 아닌 경주도 있습니다. 정말 뭐 능력 없는 마필들끼리만 갖다 모아두면 결국에는 그 경주는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죠. 능력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전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상가들도 전문적으로 예상을 하는 예상가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편성 강도를 따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편성 강도는 이렇게 좀 정해질 수 있다.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청담도끼가 악벽이 사라졌느냐? 요거 제가 좀 중요해서 다음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중요해서 요거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날 예상을 하면서 요 부분에 가면은 말이 고개를 안으로 틀고 중심은 몸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1200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무슨 농협 중앙회장배인가요? 근데 그날 1200m를 뛰면서 안토니오 기수가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내내 몰고 갔습니다. 특히 이 3코너 갔을 때 6, 7번째, 7번째 외곽으로 돌았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또 나가려고 하죠. 청담도끼가. 청담도끼가 나가려고 하니까 막 채찍으로 집어넣고 라스트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얘의 악벽도 있지만 얘가 모래를 맞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벽을 갖고 있는 마필이었었는데 그런 악벽을 갖고 있으면 이게 조교하기 까다롭다 그랬죠. 예전에 김현천 조교보라든가 그 다음에 임기원 기수, 누네스 기수인가요? 누네스 기수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조로 가면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전문적으로 했던 마필인데. 아무튼 이런 단점을 보였던 마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랬어요. 2017, 16년도 그랑프리 16년도인가요? 17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악벽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탄 기수들이 어떻게 탔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가 첫 번째 1200m에서는 그렇게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기수든 간에 뭐 임기현 기수도 그렇고 문세영 기수도 그렇고 다 요마필이 어떤 성향을 잘 몰랐어요. 문세영 기수는 처음 탔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역시 제가 그 말의 보호법에 대해서 그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부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조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2000m를 뜁니다. 2000m를 뛰면서 안토니오 기수의 주먹을 잘 보십시오. 고삐를 다 풀어놓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청담도끼를 그동안 탔던 기수들은 말이 너무 뛰려고 하니까는 다 이렇게 제어를 했어요. 제어를 하니까 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를 싫어하는 거죠. 부조입니다. 제가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저는 이제 모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악백이 있고 근데 여기서 2000m를 뛰면서 자 여기서 풀어놓고 가요. 말이 가는 대로 가요. 어디서 그게 나타나냐면 자 이 코너를 갑니다. 이 코너를 가면 여러분들 위에 처음에 뭐 드론이 찍었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이 코너를 가면 말이 청담도끼가 여기 가는데 이 격차가 있습니다. 요 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격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격차냐? 말을 풀어놓고 갔기 때문에 제가를 풀어놓고 갔대. 뺐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뭐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말의 입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를 풀었어요. 그래서 고삐가 보면은 찰랑찰랑찰랑합니다. 다른 기수들은 말이 뛰는 걸 제어를 했어요. 고삐가 빡빡하죠. 그 안토니오 기수는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점 가면은 뒤를 한번 싹 쳐다보죠. 안으로 팔꿈치 안으로 뒤를 싹 쳐다봐요.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러니까 말을 편안하게 가니까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앞에서
카메라가 찍습니다. 찍는데 보면은 고개가 살짝 그동안에 어떤 했던 것보다는 심하지가 않아요. 살짝 안으로 틀어져 있고 몸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안토니오 기수는 고삐를 싹 풀어놓고 갑니다. 입에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부조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거기 그 마장무술 하는 거 부조 얘기 말씀을 나중에 다시 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조입니다. 제갈에 어떤 뭐랄까요?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한테 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편안하게 뛰어 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어떤 김기현 기수 같은 보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성격이 나빠서 그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는 그걸 알고 풀어놓고 가니까 계속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한번 쳐다보고 근데도 능력이 있으니까 라스트에 또 뛰죠. 12초 몇 8인가 7인가를 뛰어요. 요겁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악벽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안토니오 기수의 부조가 너무 부드러웠다. 부드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기수는 그거를 그러니까 안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말의 성격을 더 알고 타는 게 중요했었다. 이렇게 좀 하고요. 이게 이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의 악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선행을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청담 도끼는 정리하고요. 자, 3번 본능대로 이따 경주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의 어떤 자신감 없죠. 예상에 자신감 있는 예상가?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꼭 누리자. 11개 경주부터 하루에 아까 일주일 주당 22개 경주를 하는데 이 말을 꼭 누리자가 매 경주 있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두 마리 찾아내면 잘 찾아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교 보러 나가면서 오늘 한 마리만 보자. 한 마리도 안 걸리는 경우 수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좀 제가 보법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요. 10분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편집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보법은 아닌데 말의 지세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개파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 팔이 뒷다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뒷다리를 닭다리처럼 높이 드는 거죠. 높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마필이 왜 개파가 이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마이비전입니다. 이번 주에 출전하기 때문에 제가 요 마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가 인기권에 있을 겁니다. 12번 게이트 타는 이런 금화 팔콘입니다. 요 두 마필이 얘는 오른쪽 뒷다리만 개파를 하고 얘는 양후지를 개파를 다 합니다. 요 두 마필을 잘 적어놨다가 개파가 뭔지 뒷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시장에서도 평보할 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또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럼 예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는 본능대로 그거 하나 노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그 데뷔전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체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모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여튼간 이렇게 좀 나오면 자주 쳐다보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이렇게 썩 좋은 경주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은 더 그렇고요. 자, 1300m 첫 경주인데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뭐 믿을 말 없죠. 달리는 웅지.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천하여제, 선행 나설 수 있고. 네. IMFP 이런 거 인기마면은 뭐 좋죠. 없습니다. 블랙 스피릿 이거 뭐 결정타 없는 마필이고 선샤인 마린. 이 경주는 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말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마필도 없고 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노릴 말이 없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 가겠습니다. 예.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두 번째 경주는 1000m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인데 예, 이 라운드 앤서 자존심 파행이 있네요. 자꾸 뒤를 그러니까 앞이 나쁘니까 자꾸 턱을 치켜들어요. 뛸 때 보면 그러니까 디딤발이 아프지 않습니까? 디딜 때 그러니까 불편하죠. 아프다라는 것보다 불편하니까 자꾸 턱을 치켜듭니다. 턱을 치켜들면 어떻게 돼요? 리듬을 안 해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티요. 예, 이런 건 뭐 갈렘 뭐 바닥이 가볍기 때문에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내측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행 가서 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선행마주로 해서 무슨 추임말 이런 걸 어떻게 뭐 선행마라고 해서 버틴다라는 장담 못 하거든요. 예. 자, 이런 마필이야말로 이제 황영조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장거리는 아니에요. 예, 뭐 힘이 차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렇게 작은 체형이라는 겁니다. 장거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경주에서는 지금 예, 조금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경주긴 하죠. 바깥에 이제 초동보배가 있는데 초동보배가 이것도 안 지웠네. 이 초동보배가 이 외곽에서 선행을 가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3초 8 정도? 예,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좀 앞에 있고 9번, 10번, 11번 이런 순서대로 있어요. 얘가 선행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죠. 근데 공백기를 갖고 있고 조기 때 보니까 내측으로 좀 기대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죽기 살기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힘 쓰고 간다 이거예요. 힘을 쓰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측에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네. 이 누구 중에는 이제 얘를 이제 괴롭힐 거죠. 가긴 가니까 뺄 수는 없죠. 예, 빼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힘을 쓰고 가기 때문에 좋은 마필이 누구냐 이제 그거죠. 얘입니다. 이 퀸 스트리트인데 데뷔전 때 이제 그 데뷔전이에요. 아파서 쉬고 나와가지고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이 조교를 못 하고 나와서 제가 그때 불안하다 그랬죠.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 뭐 잘은 아니고 뭐 다 나았는지 세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체형이에요. 앞마림에도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짝부터 12번 가면 얘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얘죠. 출받죠. 예, 황금 도야지입니다. 요 뒤가 좀 흔들리고 약간 뻣뻣한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자체가 다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힘써야 되고 지금 공백기, 휴양 있고 뭐 선행이니까 이주로니까 좀 봐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잘만 붙어가면 짝이 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뭐 조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몸 자체가 뻣뻣해요. 근데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또 추입이네 이거. 예, 그죠? 예, 일단 뭐 12번도 가져가는 거니까 12번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현금 도야지를 가져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이 없죠. 예, 서울시티 라운드에서 요거 좀 한번 보자고. 이현종 기수가 그리고 참 이현종 기수가 지금 요게 지금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뭐죠? 첫 번째 첫 경주에 이현종 기수가 타나? 예, 하만식, 유승환, 다비드, 문세영. 예, 이현종 기수가 지금 요 이길레오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그동안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조교한 게.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뭐 그 트레이너까지 뭐 해서 이제 그 말을 타려고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말 타는 거는 다른 운동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말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면 호흡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조금 저거 하는데 요 이길레오부터 잘 봐주십시오. 이제 좀 뒤에 나오면 이제 이현종 기수가 만약에 빨리 적응을 한다면 뒤에 경주 이현종 기수가 타는 마필 하나 기대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봐주시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세 번째 경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러닝복스 검양 정파장이요.
성파장은 이경주에서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성파장이 지난번에 선행 갔죠. 죽기 살기로 몰아서 안토니오 기수 선행 가는 걸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그 비토마 아니 뭐죠 이게 스토미 스토미를 축으로 해서 금순유 뭐 그거 한번 저거 했다고 인기. 그래서 이제 스토미를 추천드렸는데 그날 여러분들 여기서 안토니오 기수가 하는 행동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행을 가려고 1번 게이트에서 저는 선행을 안 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앞에 여기 뒤에서 앞에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1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 바깥으로 빼다가 좀 그 다리가 꼬였다 그러나요? 말이 조금 자세가 흐트러졌죠? 예,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토니오 기수는 내가 외곽으로 가도 차라리 모래를 안 맞히겠다라는 위주의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한 거죠. 모래 맞으면 말들이 안 뛴다. 그걸 너무 그건 여러분들 그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담도끼나 다른 여타마필들 가만히 보면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수들은 느껴요. 그걸 빨리 느끼는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그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있으면서 타면서 가면 이게 뭐가 가속이 안 나네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안토니오 기수는 내가 차라리 그냥 모래를 안 맞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수 같아요. 근데 이 성파장이 이경주에서 선행을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여기 선행. 얘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자, 1번, 2번, 4번이 13초 7이야? 예, 13초 7, 7번. 못 가잖아요. 죽기 살기로 몰고 가야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뭐 3번은 이 뒤에 있고 6번, 11번 다 뒤에 있고 5번, 8번이 어디 있어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선행을 못 가요. 선행을 가면 이제 이 러닝 복수가 가려고 할 겁니다. 러닝 복수가 가는데 이 골든 제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경주 건드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러닝 복수가 데뷔전 때 1300m 뛰었죠. 1300m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2번 게이트에서 선행마 외곽으로 딱 붙어 있어요. 모래 안 맞춥니다. 박태종 기수가.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도적으로 모래를 안 맞힌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외곽에 가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라스트에서 자 왼발만 쓰고 안으로 기댑니다. 조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조교 때도 똑같이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누구요? 영화주 플라잉 좀 있으면 나오는 영화주 플라잉 일요일날 나오는군요. 얘랑 같이 동반 습부하는데 안으로 많이 기대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얘가 빨라. 얘도 선행 안 가면 물 먹으러 갔죠? 물 먹으러 가는 마필이에요. 이기기수 이거 알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열들하고 땡땡 굳었죠. 이거 저배당이에요. 저배당에다 목숨 걸지 마시라고. 얘가 지금 키를 다 쥐고 있습니다. 이 누구죠? 골든 제이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능력이 세요. 12번하고 1번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얘한테 목숨이 달린 겁니다. 선행 가냐 못 가냐. 근데 선행 못 가면 이런 것들은 불안해. 물론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쓸 거라고요. 그 뒤따라서 꽉 붙들고 있으면 되죠. 1000m니까. 근데 한번 이런 것들은 어떤 변수를 보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는 둘이 제일 세요. 제일 세긴 센데 20원짜리에다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20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경주에서는 뭐 다른 게 있나요? 성파장? 성파장 때문에 배당을 좀 뺏어갈까요? 사실 저기 12번 그 누구죠? 이 검양도 지난주에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조교가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3주 만에 출전하면서 지난주에 좀 세게 했는데 이번 주 좀 더 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보면 조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비교를 할게요. 황영조 선수의 그런 체형입니다.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동체에 비해서 약간 주폭이 아직은 힘이 덜 차서 그런 건지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어떤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자, 우대룡이 있고 인디레이디 있습니다. 인디레이디가 선행가요. 우대룡이 따라가. 지난번에 모래 맞으니까 라스트에서 자기 탄력을 못 내요. 그다음에 모래 맞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마필이 데뷔전 때 어떻게 해요? 깡바닥에 있었어요. 11번째인가? 맞죠? 한 10번째 되나요? 제 기억에 10번째쯤에 있었어요. 라스트에 날라왔어요. 바깥으로. 근데 이제 제가 조상범 기수예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얘 모래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기 잔뜩 끌었죠. 근데 지난번에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타요? 일단 초반에 나와버려요. 나와서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못 피했어요. 못 피했고 초반에 힘을 썼고 모래도 못 피했고 이게 가중이 된 겁니다. 가중이 되어서 라스트에 걸음 보면은 뒤가 좀 벌어지죠. 그게 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타느냐, 어떻게 타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리가 있고요. 실버라인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려 놓고서도 사실 워낙 능력이 없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자, 인디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경 기수가 지난번에 이제 좀 따라가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또 그냥 선행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거의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이 두마필이 뭐 해서 근데 자, 요즘에 이제 이혁 기수가 말 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다른 예상가들 이혁 기수 정말 싫어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 못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 듣고 이혁 기수 말 잘 타는 겁니다. 그 뭐 아버지의 영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수 자신이 말을 잘 타는, 알고 탑니다. 알고. 어떤 기승술은 화려한 기승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 좋죠.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뭐 유승환 기수나 장출 기수나 자세 제가 많이 칭찬하죠. 제가 이혁 기수도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자세가 좋다라 그랬죠. 아버지 제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잘 탄다고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는 뭐 저하고 같이 말 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근데 이혁 기수의 자세를 보면은 정말 FM입니다. 라스트에서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떻게 보면은 장철 기수보다는 조금은 좀 그런 높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채찍질 하는 것도 좋고요. 다른 데로 얘기 갔는데 이혁 기수 말 타는 거 보세요. 선행 갈 땐 아주 난 선행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니다. 근데 다른 거 뒤에서 잡고 있는 거 보세요. 말은 그렇게 타는 거야. 이혁 기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말은 그렇게 타는 거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힘 안 빼주니까 라스트에 날라오잖아요. MJ 파워 같은 거 보세요. 바닥에 있잖아요. 박태종 기수가 앞에 간 마필입니다.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경주에서도 이혁 기수를 잘 보십시오. 이혁 기수의 어떻게 이번에는 이 말도 보면은 지금 와니케이도 보면은 지금 누구죠? 그 신영철 기수가 부산에 뭘 타러 특별 대상 경주를 타러 가서 신영철 기수가 안 타는데 그동안 신영철 기수가 뭐 했어요? 1700 가서 뭐 1300 가 전부 다 선행 가서 들어왔어요. 선행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탈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조기사 작전이 야 선행 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기수도 따라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탈 것이다. 자,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1300m 오경주입니다. 이 금화 어누이티입니다. 이 금화 어누이티의 체형을 보면 우사인 볼트입니다. 500kg가 가까이 나가는 마필인데 일단 다리가 길어요. 근데 가슴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좁으니까 어때요?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단거리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근데 왜 추입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을 보니까 김정준 기수가 김정준 기수인가요? 김태훈 기수인가요? 선행을 가요. 1300m에서. 그러니까 라스트에 걸어옵니다. 그겁니다. 근데 김동수 기수는 어때요? 뒤로 다 가요. 붙들고. 다 뒤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최범현 기수로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김동수 기수만큼은 그렇게 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케미블루 요거 걸음 느리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좀
우사인 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체형을 잘 생겼어요. 근데 잘 생기는데 좀 느려요. 걸음이 크니까. 근데 뭐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100m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사지동물이라 그런지 조금 채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쪽에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지난번처럼 외곽에 있어야 되겠고. 자, 이 본능대로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본능대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머친다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조교를 제대로 했어요. 이게 지금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어느 머친다를 멀로 훈숭 멀로 그 멀로 기수였었네요. 제가 다른 기수로 착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죠? 빅토아루? 근데 이 멀로 기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교를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안토니오 기수 거의 뺨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그 청담도끼 갖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상범 기수나 이런 기수는 아직 캐리어가 짧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기수를 조교하는 거 보면은 일단 두들겨 패는 게 우선입니다. 말을 걸음을 늘리려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멀로 기수는 말을 일단 재갈을 탁 물려놓고 말이 가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유승환 기수 3차 올 때인가요? 3차 올 때 제가 추천드리면서 주폭이 좀 짧습니다. 힘이 차야 이 신장력, 부드러움이 나오는데 부드러움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멀로 기수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폭이 작은 걸 알기 때문에 너 편안하게 가봐. 라고 조교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갖고 있는 주폭이 뭐 2m인데 2m 50으로 확 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 힘을 이렇게 여태까지 막 두들겨 패고 힘쓰고 그랬던 거를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유연성과 힘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보강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치를 갖고요. 자, 10번 액티몰입니다.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하만식 기수에 보죠. 14조 19번 금화울솜이 와서 이제 초를 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도 보면 일단 이제 악벽 때문에 거세를 했고 뭐 또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발주에 들어가면 자꾸 요동호를 쳐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성질이 급한 거죠. 약간 막 근데 오늘 10번 게이트니까 좀 늦게 들어가나요? 예, 짝수니까 또 늦게 들어가네요. 자, 일단 뭐 그렇고 얘도 뭐 버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11번 황금사자입니다. 황금사자. 예, 지지난주인가부터 조교를 그러니까 뛰고 나서 바로는 아니고 한 주 쉰 것 같아요. 보통 말들이 2주 쉬는데 한 주 쉬고 조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언제 나오려고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나 그랬는데 일단 뭐 체중 체크는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필들은 보면은 성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래 맞으면 바로 안 뛰잖아요. 지난번에도 선행 외곽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몸싸움이 좀 필요했죠.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나오거든요. 힘을 쓰거든요. 힘을 쓰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죽기 살기로 선행 갈 것 같아요. 선행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네요. 외곽이니까 한번 뭐 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능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데뷔전 때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가 높은 약간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490kg 나가고 정말 뭐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말에 대해서.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데뷔전 때 모래 딱 맞으니까 어떻게 뒤로 쫙 가죠. 뒤로 쫙 갑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뒤로 쫙 가는데 하나 그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날 경주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주에는 보면 앞에서 말들이 무너져 줬어요. 그다음에 이혁기수가 뒤로 가면서 힘을 많이 안배했어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는 첫 데뷔전 때 보면은 고개를 딱 들고 리듬을 안 하죠. 절대 이거는 절대 안 빼도 돼요. 그 당시에 데뷔전 때는 딱 이렇게 정말 뭐 통나무처럼 딱 들고 뛰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그 여파가 적어서 그런지 뭐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뭐 그냥 가요. 근데 가속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코나 돌 때 보면은 약간 처져 있었는데 라스트에서 딱 날라오는 그 그림 보세요. 정말 뭐 시원시원하게 날라오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교를 제대로 한번 했죠. 뭐랑 동반 아메리칸 베린가랑 동반 스포를 했는데 하나
아까 제가 뭐 하나 흠이 없다 그랬지만 체형에서는 사실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오른쪽 뒷다리를 살짝 파행기가 있어요. 요거 보시고 해요. 요게 왜냐하면 모래 플러스 파행이면은 고개가 더 들릴 수가 있어요. 직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조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 말은 꼭 노리자 배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오면은 이게 그 말이네. 아직 아닌데도 뭐 조금씩 배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근데 시원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정말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뭔가 지금 확실하게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7번 어느 멋진 날을 축으로 갑니다. 근데 본능대로의 현장 컨디션을 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자, 먼저 뭐부터 올댓코리아. 여러분들 이 올댓코리아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었죠. 뭐 저기 구리에 계신 분 탕수육 맛있게 드셨습니까? 탕수육 드셨는지 못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안주 삼아서 드셨다니까 뭐 맛은 있었을 겁니다. 뭐 소주든 맥주든. 자, 근데 이동화 기수가 이 조시가 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말이 스스로 뛰려고 해요. 그걸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올댓코리아가 그동안 어디 뛰었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7, 8번째 막 이렇게 따라가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아닌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고개가 높지 않습니까? 얘도 뒷다리 쪽에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가 더 들려요. 물론 이제 이동화 기수가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나왔으면 여기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천천히 나왔어야 되는데 몰고 나왔어요. 다른 때는 붙들었지 않습니까? 보통 얘가 14초대의 활용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 활용 타임이. 근데 그날도 별로 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13초 8, 0.2초 차이예요. 근데 말이 한 2번 모니까 벌써 말이 조시가 나니까 뭐예요? 그냥 막 물고 튀거든요. 여기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고개 높고 뒷다리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뒷다리를 갖고 있는 마필을 갖다가 초반에 이렇게 200m를 무리해 버리면 예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임대규 기수가 한 얘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임대규 기수가 뭐 어디 석상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m 몰고 가서 이길 수 있는 마필 나오라 이거예요. 없대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임대규 기수를 좀 고인이 됐지만 좀 파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아메리칸 베리 여기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덜 여물었어요. 근데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것도 모래 맞으면 안쪽이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경주에서 정한 마필이 이제 이 큐피드 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길레오랑 또 뭐 타죠?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탈 겁니다. 아마 세 번째 타는데 잘 두 번의 그 이현종 기수가 기승하는 거를 감각을 찾았는지 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아직 아니다 싶으면은 저거 하자고요. 근데 이 그 큐피드 가이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요거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여요. 물론 이제 그 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뭐 힘 안 배 했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량주로 때죠? 불량주로 뗄 겁니다. 이게 신유수 데뷔전 12% 다습주로네요. 다습주로 있을 때는 깡바닥에 있어요. 근데 집안 한 번에 가니까 승부하니까 뭐예요? 앞에 나와요. 그 많은데 행대로 쫙 펼쳐졌는데 그 앞으로 왜 나오냐고요. 그냥 그게 좀 이상해요. 아니 제 차 데뷔전 때 그 깡바닥에서 날라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타면 되지. 또 볼라. 아무튼 나오니까 그 쬐끄만 말이 그냥 그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요마필도 이현종 기수는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말 타던 그런 것도 뭐 기억나고 하기 때문에 요 키푸드 가이를 좀 배당의 메리트는 없죠. P&S 제프도 있고 가져갈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거 한데 등간 큐피드 가이를 좀
예, 뭐 조금 얘도 성질이 칼칼해서 좀 잡아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주로를 반대로 보조줄에서 반대로 조교하는 마필이에요. 주폭이 좀 작고 성질로 뛰는 마필이고 1000m니까 괜찮습니다. 1000m 정도는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고요.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 가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예, 9경주는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이제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 보니까 그 예상가 한두 명이 좀 저희 회사에 서울경마에 한두 명이 예상을 했던데 아마 이제 이런 뜻에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교 보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등됐기 때문에 한 건데 7살짜리예요. 7살짜리 순말인데 7살짜리 순말인데 임마필도 역시 제가 그 뭐랄까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좀 쳐다보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4살 5살 때. 근데 이때 워낙 부상이 심해가지고 말이 매가리가 없었어요. 매가리. 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질이 되다 보니까 6살 때도 그냥 지나가죠. 한 번인가 들어왔을걸요. 6살 때 2착인가 3착인가 한번 껄떡댔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한번 껄떡댄 게 보이는 그 기억나는데 자, 이제 올해 들어서 7살 됐는데 이게 지금 또 반짝하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그동안 4살, 5살, 6살 먹을 동안 얘 컨디션, 이런 컨디션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7살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거는 좀 진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정말 미쳐있지 않은 이상은 얘도 순발력이 있는데 한 7, 8번째 그 안에 따라가면 지금 이경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매니스마트 선행가죠, 뭐 라온케빈 선행가죠, 질풍강자, 선행마가 많습니다. 브라운 노즈, 세븐즈로키 다 선행가야 되는 마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바다가 좀 빠르긴 해도 무리가 앞에 있으면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붙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한 6, 7마리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 붙어가면은 뭐 여기서 뭐 이 앞에 못 가는 말들은 다 죽죠. 매니스마트 모래 맞으면 죽는 말이고 스피드 청룡 지난번에 완식이 탔을 때 이것도 이현정 기수네요. 이것도 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큐피드 가이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화 뜨면 저건 좀 뻣뻣한 마필이죠. 질풍강자도 좀 뻣뻣하고. 라온케빈은 역시 이제 무릎 관절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조교를 약하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보면 딴 얘기가 되겠는데 수영 조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무완 관절염, 우완 맞죠? 예, 오른쪽 무릎이요. 무릎이 아프니까 어떻게? 조교 때는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살살 다녀요. 아주 경쾌하고 요마필도 회색만데 잘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무릎만 아니었으면 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조교 못했다고 빼드렸다가 창피 준 마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상대가 세고 외곽에 밀려 있고 내치게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좀 힘들 겁니다. 자, 세븐즈러키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완 관절염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가만히 보면은 이 세븐즈러키 같은 경우는 왼쪽 발을 주로 쓰는 마필이에요. 가죽이 가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교 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좀 근육이 발달되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없이 막 두들겨 패고 가면은 결국엔 물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수영 조교를 대신하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영 조교를 얘기하는 거지 이마필이 수영 조교에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큰 바다의 컨디션 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 예. 어렵죠? 쉬운 경주 아닙니다. 페더라이트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제 페더라이트가 지금 계속 선행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1400도 그렇고 1300도 그렇고 1700도 그렇고 계속 선행 가니까 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힘은 힘대로 다 써서 선행 갔는데 그럼 그 중간에 좀 편안하게 뛰어야 되는데 또 누가 와서 한 대 탕 쳐버리면 그거 기수는 여러분들 모르죠. 이렇게 선행을 내가 가고 있어. 이 초반에 1700m에서 힘을 썼어. 이미 한 10이라는 힘만 써야 되는데 선행 가려고 한 30을 썼어. 그럼 나머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한 50, 60 힘을 쓰고 나서 한 40%는 남겨둬야 되는데 여기가 한 초반에 30이라는 힘을 쓰고 갔는데 여기서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덤벼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가야 되는데 힘을 안 빼야 되는데 이 기수가 탁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풀려요. 저거 안 뺏기려고. 몰지는 못하겠지. 왜? 그만큼 몰면 힘을 더 써야 되니까. 아이씨, 내가 초반에 30이라는 힘을 쓰고 10만 쓰고 갔어도 되는데 30이라는 힘을 썼는데 여기서 또 써? 그게 심리거든. 기술 심리예요. 그래서 뭐 선행 가면 또 딴 얘기 할까요? 선행 가면은 어떻게 해요? 예. 여기가 이제 펜스면 여기가 이렇게 펜스지 않습니까? 그럼 선행 가면 여기 한 2m는 떨어뜨리려고 가요. 내가 이렇게 선행 가면. 예. 그 왜냐하면 요 뒤따라오는 말이 원래 요 안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못 나오게. 그러니까 나오지도. 그러니까 구멍은 넓은데 길은 넓은데 못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자니 바깥에 있는 마필이 넘어가자니 이거 넘어가자니 내가 힘 많이 쓰고. 그래서 선행말을 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가 나오면 조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조금씩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씩 가면 예, 좀 그렇죠. 자, 아무튼 예, 페드라이트가 이제 좀 이 경주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선행을 가면 이런 주로기 때문에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예, 키노브 캠프도 선행 가려고 할 거고 레이몬도 이게 취입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요마필은 성질이 너무 칼칼해요. 그다음에 구마 슈프림 지난번 하여튼간 뭐 상대가 약했고 베티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다른 마필이 없어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 베티나가 제가 그 전에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조한별 기수가 선두물이 내측에 잘 붙어 있었죠. 최적의 전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그 김용근 기수. 그 얘기 한다면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할게요. 자, 이 김용근 기수가 먼저 나왔던가요? 하여튼간 이 4코너에서 베티나가 먼저 나왔군요. 베티나가 먼저 나왔고 뒤에서 나왔는데 베티나가 이 4코너 이 직선에 들어서 한 머리차는 앞섰어요. 내측에서 머리차는 앞섰는데 라스트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도로 져요. 그 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졌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어떤 그 예상가들이 하는 얘기에서 그렇게 이겼다가 지면은 근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뭐냐면 졌다 이길 때 보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요 물이 뒤에 이렇게 잘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졌다 이겼을 때 보면 뭘 안 해요? 예, 점도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만 쓰는 거예요. 힘.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탔죠. 온 힘을 안배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1700이 더 어울렸던 거예요. 1300이나 뭐 이런 경주 뛸 때 보면은 초반에 2번, 3번 몰면은 얘가 뭘 하네요? 점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들보다 힘을 아까 얘기했던 30을 써야 되는데 얘는 2-3번 몰면 40, 50이라는 힘을 쓰는 거예요. 남들보다 뭐 한 몇 배를 더 쓰는 겁니다. 한두 배를 더 쓰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만큼 힘이 뒤로 갔던 거죠. 근데 이날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스타트부터 꽉 여기까지 4코너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옵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이겼다 져. 뭐예요? 점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리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으로만 뛰는 마피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연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리듬감이라는. 그런 게 부족하면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 경주가 참 어려운 경주죠. 예, 뭐 어려운 경주인데 이 경주는 좀 황금 주머니입니다. 황금 주머니인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좀 사지를 좀 이렇게 약간 가지런하게 쓰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야? 동체에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뭐냐면 동체에 힘을 갖고 있는데 일단 단점은 힘이 있는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요건 지금의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예요? 사지를 조금 가지런히 못 써요. 사지가 가지런히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예요? 채공이 있어요. 채공을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채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느려요. 순발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힘만 갖고 뛰었다면 이번에는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기수가 타는 걸 보면은 제가 쉰다 그러면서 잊어버렸는데 거의 되게 열이면 8, 9이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뭐였죠? 그 스피드 항룡? 예, 스피드 항룡도 선행 외곽에 갔죠. 버키풀 골드 그랬죠. 일단 두 마필. 예. 이런 그러니까 어떤 앞에 막 가는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이겨줘야 되는 마필도 있는데 꼭 앞에만 가서 어떻게든지 힘으로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기수가 박태종 기수처럼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기면 되는 거니까 경마라는 건 이기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결대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스트 블릿이죠. 베스트 블릿. 예. 이거 그때 이전에 이제 첫 번째 아니 그 이전에 6번 달고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인기 1인데 못 와요. 근데 두 번째 12번 달고 이 기수가 타고 예 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하고 이 기수가 탈 때하고 비교를 한번 보죠. 안토니오 기수는 네 번째인가 따라가요. 외곽으로 모래 다 맞추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모래인지 아닌지 제가 그때 좀 확실치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엔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근데 12번 게이트에서 김홍 기수가 나오자마자 손 하나 깠다가 가네요. 붙들어요. 붙드는데 붙들 정도가 아니라 제어를 해요. 고삐가 아주 탱탱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 보면은 자 12번 게이트 나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요. 근데 모래를 맞아도 괜찮더라고요. 뭐예요? 힘한 배예요. 힘한 배. 스타트부터 힘 하나도 안 쓰고 와요. 꽉 제어해요. 제어. 안배가 아니라 제어를 할 정도예요. 그 라스트에 딱 날라오죠. 날라오는데 얘는 참 조금 체형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장이 조금 길어요. 허리가 긴 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좀 다리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체에 비해서 체장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힘을 체장이 길어요. 긴데 그걸 안토니오 기수는 다 가버렸어요. 힘을 다 쓴 거죠. 근데 그거를 긴 체장을 갖다 쫙 오므려뜨리는 겁니다. 힘 한 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발 탁 쓰는 거예요. 쫙 당겼다가 탁 너무 멀리 가는 것처럼. 예. 그런 식의 어떤 경주를 펼친 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황금 주머니도 그런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이즈칸이 있고 또 이혁 기수가 여기 전복 캡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못 갔죠? 자, 오늘은 어떻게 타나 잘 보십시오. 스위트로 이거 컨디션 나빠요. 황금 주머니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물론 기본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예전에 그 형님이신 지용철 주구사의 형님이신 주용훈 주구사가 갖고 있을 때 제가 참 많이 눈여겨봤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어떤 컨디션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마필은 잘 가늠이 안 되는 마필. 저렇게 해서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세영 기수를 태운 거 보면은 뭐 컨디션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베네딕트 하와이 보스 한번 할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마이비전하고 금화팔콘이죠. 근데 그것처럼 심하진 않아요. 그건 눈에 확 띄어요. 저게 개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제 하와이 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늠하기가 조금 저게 개파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약간 보면은 높이 드는 것 같아도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이비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마이비전하고 금화팔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두 마필을 두 마필을 보신 다음에 요 하와이 보스를 한번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이 하와이 보스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화팔콘은 왜 순발력이 있어? 주폭.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는 게 주폭으로 가는 거지 스피드로 가지는 않습니다. 스피드로 가지는 않아요. 주폭으로 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크니까 주폭. 체장이 엄청 길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힘쓰고 가면 그냥 죽어요.
거기다 오른쪽 뒷다리 개파 있지. 개파라는 건 그만큼 짧게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이 보스도 마찬가지야. 순발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개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개파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 저게 개파인가 아닌가 그렇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얘가 뛸 때 보면은 앞발을 높이 써요. 그건 뭐예요? 뛰고는 싶은데 뒤가 안 들어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황금 주머니처럼 그래서 취입이 되는 겁니다. 잡았을 때는 취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힘쓰고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를 태운 이유도 분명히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하와이 보스를 축으로 해서 이제 뒤를 찾기인데 다크 플레이어 이것도 배트 에지도 말 좋아졌는데 그렇고 서울 탱크는 뭐 지난번에 제가 뭐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착밖에 그거만큼만 보면 돼. 베네딕트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더불어서 승군전이고 이렇게 430km밖에 안 나가는 마필 뛰는 거 보면은 감잡기가 없네 정말. 근데 여태까지 뛴 상대는 약했다라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아주 뭐 끈끈한 마필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마필도 뭘로 뛰는지. 10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경주는 예상을 못했는데 워낙 많아요. 지오스타 이거 지오스타 이거 지금 약간 파행기 있어요. 너무 이 44조는 지금 보세요. 수영 조교에다가 매일 거의 매일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뭐 이틀 뛰고 하루 그냥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말이 지금 왼쪽 앞다리인가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지?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대를 보면 역시 이제 그 누구죠? 이혁 기수가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딱 붙들고 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타본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마필은 어떻게 타나 한 번 타고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한 번 타고 이마필 이렇게 타니까 안 뛰네? 이렇게 타야지. 이렇게 타니까 뛰네? 빨리 캐치를 해놔야죠. 물론 이마필을 윤승할 때 그러니까 처음 타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 기술 보면 탁 나가면서 이마필은 어떻게 타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 알면 정말 신이죠. 신.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 알아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 한 번 타고 이마필은 이렇게 타면 안 되네. 이렇게 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앞에 나왔다가 한 번은 뒤에서 꽉 붙들잖아요. 여태 뛰는데 보니까 상대가 약했어요. 상대가 좀 앞에서 좀 무너지는 야오스트롱켓 이거 뭐 프린스 메모리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 그 새벽이한테 지는 거 보십시오. 상대는 그렇게 센 게 땡큐찰 이거 선행 못 가니까 죽죠. 그다음에 이마필이 좀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두고 보자고요. 아직 걸음이 느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모래 맞은 거 지난번에 라떼에서 걸음이 커요. 무척 커요. 무척 힘을 많이 쓰는 그런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별 거리가 좀 짧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커저버걸티스 이거 선행 못 가면 죽습니다. 한번 요 경주는 좀 그리고 갈까요? 여태까지 선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형을 보자고요. 체형을 보면은 뭐 당연한 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체장이 길어요. 460kg밖에 안 나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배가 얇아요. 배꼬레가 없습니다. 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성질, 근성. 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마필들은 이 두 가지를 피해 가려면은 선행밖에 답이 없어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외곽으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얘 보면 지금도 뭐 성질은 마주 뭐 칼칼합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커저버컬티스가 선행을 못 가지. 못 갑니다. 자 1번이 13초 4. 3번 1번은 뭐 좀 이렇게 요즘에는 조금 뭐예요? 지오스타. 얘는 이제 지금 여기를 가야 돼요. 얘가 취입을 하려면 요 자리에 있어야 돼. 요 자리에 나 선행이야. 나왔어. 딱 그러고 선행 가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빨리 나왔어. 근데 몰고 가. 죽어요. 지난번부터 잡아요. 여기가 정석일 겁니다. 여기를 해야 취입이 될 거고 여기 선행 아주 쉽게 가면 괜찮죠. 누가 와서 댐빌 건 뻔하니까. 그럼 누가 댐비느냐? 3번이 있죠. 2번은 여기 있고 3번은 얘가 좀 빠르죠.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여기 외곽에 11번, 12번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무지한 기술하면 스타트 능력이 좋으니까 넘어설 수 있는데 자, 2번, 4번,
5번, 7번, 8번, 9번. 이건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문제죠, 얘가.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선행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얘네 둘이 뭐 비슷하거나 얘가 앞서 있기 때문에 과연 커버가 선행을 쉽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겁니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2번 요 라운포티였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왜 안 그러냐면 뭐 이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는 좋아요. 말이 정말 잘생겼어요. 뭐 엉덩이인데 이 뛸 때 보면 착지하고 후들거려요. 너무 후들거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 흠이다 싶어서 저 정도면은 힘을 쓰면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날은 또 힘 하나도 안 쓰고 또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준 일단 뭐 이 지오스타가 다 좀 뭐랄까요 포인트? 예, 지오스타가 만약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썬라이팅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1군 경주에. 예, 근데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조교를 보면서 요건 취소. 이 정도 되면 취소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지오스타는 저 정도 갖고 원래 조금 파인기가 있었던 마필이니까 그래서 확실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오스타가 유경주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컨디션을 봐야죠. 이게 약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좀 이제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적어놔야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올려놔. 파행을 제가 이것도 적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어디에 파행이 어디다 했는지 찾으려니까 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7일 토요일 예상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거 없죠? 뭐 이 말은 꼭 노리자 없습니다. 뭐 본능대로 그거 컨디션 좀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만 매경주 그렇게 이 말은 꼭 노리자 이 말은 꼭 노려야 될 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요일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